자, 다음은 창고 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했고, 창고 시설에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뒤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화재 알림 시설이라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기준이 또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이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죠?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개별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다. 그죠? 근데 공동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만 좀 강화시키거나 완화시켜서 여기에 넣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이라고 나옵니다. 6조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비상전원은 자축비가 있었죠. 우리가 배울 때. 자축비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은 기본인 자축전에 해당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앞에 거를 마스터하고 오셔야지,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추가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는 기본 자축전은 동일하다. 동일하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창고 시설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본이 몇 분입니까? 20분이잖아요. 그죠? 기본이 20분에다가 40분짜리, 30분짜리, 60분짜리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창고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여기 볼게요. 자, 각 설비별 비상전원 해가지고, 자, 우리가 배울 때 축전지만 되는 게 유도등 아닙니까? 그죠? 축전지만 되는 게 유도등이고, 그리고 축전지하고 전기 저장 장치 되는 게 이제 자탄, 뭐 비상방송, 비상경보,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그리고 기본이 자축전이다. 그리고 비상콜센터는 축전지가 추가가 됐잖아. 그죠? 네 가지 다고. 그죠? 스프링클러도 네 가지 다인데,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칠하면, 면적 이런 거 관계없이 동그라미 칠하면 가능한 게 네 가지 다다. 습이, 그죠? 비상 콘센트와 스프링클러는 네 가지 다 해당이 되고, 그 기본이 뭡니까? 자축전이잖아요. 자축전. 옥내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창고 시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요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봐보세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네 가지가 다 됐잖아. 그죠? 네 가지가 다 됐는데, 이 창고 시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빠집니다. 또. 여기 봐보세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라,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가 돼 있어도 이걸 또 추가하면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창고 시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본래 스프링클러는 네 가지 다 된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만 해당이 되니까, 설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창고 시설은 차고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창고 시설에는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아니다. 스프링클러가 본래 네 가지지만, 그래서 만약에 동그라미 칠하면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 나오면 네 가지 다 동그라미 치면 되지만, 창고 시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오면은 세 가지만 동그라미 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이게 정리하면. 제가 이거를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 한번 볼게요. 자, 용량도 우리가 금방 옥내 소화전에 40분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탄이나 이런 자동화 속보 설비 비상방송은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였잖아. 그죠? 근데 기본이 20분 여기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배웠던 옥내 소화전인데, 예, 여기 40분짜리에 창고 시설에 설치되는 옥내 소화전은 또 40분이다. 본래 옥내 소화전은 20분이거든. 그죠? 근데 창고 시설에는 40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스프링클러는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나옵니다. 자, 스프링클러도 우리가 기본 20분인데, 일반 창고는 20분이 맞아. 일반 창고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스프링클러 요게 여기 봐보세요. 렉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또 60분이라. 아,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 쪽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이 비상전원이 일반 창고는 20분이고 렉식 창고. 여기서 렉식 창고가 뭐냐면 예전에는 레크식 창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고 자체가 우리가 창고는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도 TV에서 보면은 굉장히 층고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창고에 물품을 적재할 때 보통 단층에 이렇게 물건이 많잖아. 근데 렉식 창고는 뭐냐면 렉이라는 요런 거 있잖아요. 선반입니다. 선반.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선반이. 선반을 요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물품을 여기다 적재를 하는 거예요. 보관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가연물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가연물이 굉장히 많아서 스프링클러도 일반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면 안 되고 뭐 라지 드롭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량도 좀 많은 한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2배 정도 물이 많이 나오는 예, 이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지게차로 꺼내거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이 물건을 꺼낼 수 있는 이런 거를 렉식 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전원 용량을 60분 이상 확보해야 되고, 즉 이 말은 뭡니까? 수원의 양도, 물량도,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물량도 그만큼 많이 저장을 해라. 이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창고 시설의 스프링클러는 20분인데 렉식 창고는 60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봅시다. 옥내수 화재는 40분이고 뭐 옥사 이렇게 애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분 봐볼게요. 자, 창고 시설에 설치되는 자탐, 이 뒤에 나옵니다. 자탐이나 비상방송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60분 감시에 우리가 10분 경보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축전지 배터리 사용하는 비상전은 수신기의 내부나 비상방송에 보면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축전지에는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존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시설에는 60분 감시에 30분 이상 경보, 이런 말이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60분. 우리가 이제 고층 건축물도 똑같잖아. 60분 감시에 30분 이상이니까. 그죠? 여기 돼 있잖아. 30층 이상. 그래서 창고 시설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탐이나 비상방송도 60분 감시에 3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된다고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창고 시설에 설치되는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자, 우리가 피난 유도선이라는 게 축강 방식이 있고 광원 점등 방식이 있어요. 그죠? 축강 방식은 유도 표지처럼 전원이 투입이 안 되죠. 근데 광원 점등 방식은 뭡니까? 전원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이 창고 시설에 만약에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게 되면은 광원 점등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신설이 됐고, 이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30분 이상 용량을 확보해라. 이것도 법이 신설이 됐다. 자, 갈수록 어려워진다. 자, 그다음 스프링클러 봐볼게요. 자,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기본 스프링클러는 자축비 전이 아닙니까? 그죠? 차고 주차장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일 때는 비상전원 수정 설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위에서 배웠던 이 창고 시설의 스프링클러의 비상전원은 비상전원 수정 설비가 빠진다. 자축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20분에다가 렉식 창고는 몇 분? 60분이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해. 이건 시험에 나올 게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창고 시설은 실내든 실외든 사마트다. 그죠? 공동주택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일반 건물에서는, 그죠? 사마트인데, 즉 실외가 사마트고 실내는 1와트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2와트, 실내에는 2와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창고 시설에는 실내든 실외든 사마트다. 그죠? 1와트, 2와트, 3와트. 그리고 1와트 옆에다가 실외에는 3와트.
그죠? 실내 1와트, 실내 3와트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는 실내 2와트. 그리고 창고는 실내든 실외든 전부 3와트.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창고 시설에서 발화한 때는 전층의 경보를 발해야 된다. 창고 시설은 무조건 뭐로 해라? 일제 경보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세요. 만약에 이게 도매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 창고 시설이 있는데 만약에 창고 시설에서 여러 개 층이 있다. 그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건물은 창고가 11층 이상 되기가 좀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또 뭐 건물에서 전체가 이 건물이 뭐 15층짜리인데 전부를 창고로 사용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전층의 경보를 발해야 된다. 왜? 만약에 15층짜리 창고가 있으면 이 창고에는 뭡니까? 가연물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선경보 방식 이거는 적용할 여유가 없다. 무조건 전층의 경보를 다 발해라. 그리고 요거 있네. 60분 감시에 30분 이상 경보해라. 자탐도 마찬가지고. 비상전원은 똑같습니다. 축전해가지고. 자, 비상방송 3와트, 1와트, 아파트 2와트 또 정리해 놨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여기 창고가 돼 있더라 아닙니까? 이거는 창고 시설이니까 아파트를 창고에 집어넣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탕. 자, 감지기 작동 시. 자,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아날로그 감지기.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공동주택도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그 다음에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해라 돼 있잖아. 그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할 때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아날로그 감지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날로그 감지기가. 자, 우리 봐보세요. 도면 배울 때 한 경계구역에 발신기 하나죠. 거기에 감지기가 뭐 면적에 따라서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감지기가 요렇게 6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요렇게 뺑 둘러가지고 여기에 발신기가 여기 한 경계구역 아닙니까? 그럼 요 발신기에는 수신기 표시창에 하나의 표시등 요걸 잡아먹죠. 이게 한 경계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불 들어오고 이 감지기도 여기에 불 들어오고 여기도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600제곱미터 안에서 어디에 불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구역 안에만 불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는 이 감지기 한 개가 다 자기 중계기가 달려 있어서, 즉 중계기가 달려 있단 말은 주소가 다 삽입이 돼 있어. 감지기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만약에 한 층에 5세대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이 아파트에 아날로그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 여기에. 옆집도 설치돼 있어. 101동, 101호, 102호에 설치돼 있어. 그러면 101호라고 뜹니다. 그리고 요거는 102호라고 떠. 명확하게 뜨는 기라. 아날로그 감지기는. 그리고 아날로그 감지기를 또 방에다 이렇게 방이 만약에 이렇게 5개가 있다. 방이. 그러면 아날로그 감지기를 5개 설치하면 큰 방, 작은 방 뭐 표시해 가지고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불난 그 구역이 명확하게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게 장점이죠. 오작동 우려도 적고. 그죠? 그래서 이 창고 시설은 워낙 적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화재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고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개념입니다. 그 감지기 한 개 한 개 위치가 정확하게 딱 옵니다. 이게 아날로그 감지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게 뭐냐면 CCTV입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CCTV인데 요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는 영상정보의 열람 재생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즉 뭐냐면 우리 TV 같은 거 보면은 그 경찰들 막 CCTV 보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 감시하는 그 장소. 예. 감시실 여기에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CCTV를 만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는 그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는 장소 있죠. 거기에다가 설치해라. 근데 보통 여기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프링클러 봐볼게요. 자, 감지기 이거는 우리가 동일하지.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아날로그 방식 위치가 표시돼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신호 방식은 똑같다.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앞전에 있던 우리 기존에 있던 화재안전 기준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창고 시설에서 발한 때는 전체계 경보, 비상방송과 동일하지. 그죠? 그리고 이것도 60분 이상, 3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비상전원은 축전 동일하다. 기존 우리 자타한 비상방송이 축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유도등.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통로 유도등은 대용으로 해라. 그죠? 여기 이제 앞전에 우리 공동주택 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통로 유도등은 대용으로 해라. 그리고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5,000 이상,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지. 이것도 대용도 나올 수 있고. 자,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5,000 이상일 때는 피난유도선을 창고시설의 지하층, 무창층일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시설의 지하층, 무창층의 면적이, 연면적이 15,000 이상, 그러니까 15,000 이상인 창고시설의,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일 때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출입구가 있으면 뺑 한 바퀴 돌린다고 했죠. 출입구로부터 한 바퀴, 그러니까 모든 출입구에서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피난유도선이 뺑 둘러야 돼. 출입구를 한 바퀴 뺑 둘러야 되거든. 근데 여기 봐보세요. 광원점등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죠?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다. 우리가 축강 방식은 50cm고 광원점등 방식은 1m입니까? 바닥면 또는 1m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각층 직통계단 출입구가 있으면, 여기 출입구가 있으면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m 이상 설치해라. 이렇게 10m, 10m, 이쪽으로도 10m 이렇게 설치해라. 왜? 창고가 워낙 넓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피난유도선을 다 설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죠? 10m 정도만 설치하고, 여기에 있으면은 요 부근에 뭐가 있다? 출입구가 있다는 걸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가로놓기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은 30분 이상을 확보해라. 앞에 있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최근에 나온 시험 중에 광원점등 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 기준을 쓰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창고시설의 피난유도선을 광원점등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물론 내용이 이거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그죠? 시행되기 전에 이거하고 비슷한 광원점등 방식 유도등을 낸 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참고적으로 기본 해놨잖아, 이게.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그죠?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 거는 대형. 그리고 창고시설에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통로 유도등은 대형.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중형.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소형인데 세대 내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기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유도등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중에 광원점등 방식, 이게 동일하잖아. 1m. 그죠? 그리고 기본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다 해라,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10m만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뭐 표시부 50cm 간격으로 설치해라, 이런 말은 없죠? 없지만 이게 없는 거는 기존 거를 따라라 했으니까 요거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이 뭡니까?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럼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창고시설에는. 근데 창고시설 물어보면 요거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위에 거 그것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전기 분야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계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좀 따시고요. 계속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기만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은 이렇게 해갖고 정리하고, 앞에 거 마스터하고 꼭 보시라.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